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온다고 했는데, 자, 어제 아쉽게 됐죠. AC 밀란, 뭐 첼시 이렇게 파리랑 묶어갔는데 파리가 또 졌더라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도 어제 그나마 이제 고르고 골라서 배당이 낮아도 이제 제일 괜찮은 것들로 데려갔는데 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EPL 프리미어 리그가 있으면 이제 경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이제 FA컵 진행 중이다 보니 EPL이 좀 빠져가지고 어, 물론 컵 대회 경기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해서 오늘은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막 35경기 막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29경기. 그래서 거의 일요일 평소에 한 일요일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그러기 때문에 뭐 미리 보고 올까 하다가 그냥 이거 한 번에 해야겠다 해서 오늘은 그냥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른 시간에 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에스파뇰 경기가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좀 늦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늘 하는 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뭐 생방 보시는 분들도 이제 숲에서 이제 구독도 하시면 전체적인 분석 결과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멤버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알고 싶으면 숲 여기 와서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후원을 하시면 이제 조합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도 좀 일찍 나갑니다. 아마 5시 전에는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오늘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목표는 1시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자, 셀타비고하고 에스파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승무패도 2월 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승무패는 뭐 갔다 와서 할 수도 있고 11시 마감이라서 뭐 더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PSV도 졌더라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4대 0으로 이겼고 AC 밀란 2대 1. 첼시가 좀 무난하게 이겼네, 4대 0.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스파뇰 지금 배당도 비슷하고 뭐 순위도 비슷하고 승점 차이도 얼마 없고 득실에서만 이제 셀타비고가 앞서는데 홈의 에스파뇰입니다. 물론 에스파뇰도 뭐, 뭐 홈이랑 원정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셀타가 일단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다. 득실도 어쨌든 이제 좀 밀리는 입장이고 결장 부분도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러면 사실 최근의 흐름입니다. 음. 자, 이러면 일단 최근에 에스파뇰이 뭐 홈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압도적으로 유리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진 적이 없는데 최근 기준만 보면은 살짝 우세 정도고, 자, 에스파뇰이 최근 4연패거든요. 득점은 좀 꾸준합니다만은 결국 6경기 때 승리 없고 홈에서도 3연패고 타이밍상 잡아줘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셀타도 최근에 뭐 오사수나한테도 치고 헤타페 원정 무득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네 뭐 다음 유로파 일정이 있긴 하지만 일주일 뒤에 있고, 해서 뭐 셀타도 뭐 원정에서 많이 진 건 아닌데 원정 성적이 괜히 좋은 게 아니죠. 다만 최근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무승부 가능성이 좀 크긴 해요. 어쨌든 셀타도 지금 뭐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에스파뇰도 이기면서 연패를 끊기보다는 최근에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보도 요거는 솔직히 건너뛰고, 갈 거면 배당 대비 오버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최근 홈에서 2경기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셀타도 뭐 득점이 많은 건 아니고 해서 무승부 가든 패스를 하든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코모 피오렌티나. 자, 코모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워낙 이제 홈에서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성에서 최근에 뭐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이겼고, 예전에 홈에서는 뭐 20년 전에 지긴 했는데 지금 코모는 다릅니다. 그리고 승점도 이제 2배 이상 차이 나고, 피오렌티나가 강등권이에요 지금. 어쩌다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리그 초반부터 승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득점도 10골, 그리고 코모가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실점도 2배 이상 차이. 그래서 홈에서 6승 5무 1패.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스코어가 아니죠.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오히려 피오렌티나가 지금 구드문드 손이 부상이어서 공격이 결장이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손해고, 그리고 지난번 나폴리전도 승부 차이 끝에 이겼더라고요, 컵대회. 자, 그래서 최근에 코모가 진 거는 유일한 이제 AC 밀란 홈에서 1패입니다. 그 유일한 1패.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지난번 뭐 토리노랑 비기고 나폴리 원정도 골을 넣고,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좀 꾸준하게 골을 넣은 게 그게 가장 걸리거든요. 왜냐면 코모가 가끔씩 비긴 적이 있습니다. 뭐 칼리알리, 최근 뭐 아탈란타, 그리고 볼로냐까지. 그래서 아무리 코모가 엄청 잘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강등권에 있는 피오렌티나긴 하지만 뭐 피오렌티나가 뭐 결장자가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코모를 올리고 피오렌티나를 후려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코모의 기세면은 그럴만하다고 봐요. 다만 일정도 코모가 컵대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이제 최근에 코모도 이제 홈에서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막 연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리노 6대0 말고는 뭐 득점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겨도 뭐 한 골, 무득점 경기들도 있어서 코모 승무 보지만 왠지 가면 못 이길 것 같다, 요런 느낌이 듭니다. 가면 또 예전처럼 언제냐, 그때 뭐 볼로냐나 예전 칼리알리 이럴 때처럼 또 무승부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데 너무 못하고 있는 피오렌티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이제 승리가 없지, 라치오 원정, 뭐 볼로냐 원정 2대1로 지지 않았던 최근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 원정도 골을 넣고, 아무리 코모여도 좀 불안하다. 코모 승무 보지만 저는 왠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왜냐면 압도적인 최근 코모의 흐름이라면 1패밖에 없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5연승 6연승 하고 뭐 예전처럼 뭐 대승을 거둔 적이 많았다면은 물론 많긴 합니다. 원정에서도 3대0 승리도 꽤 많았고 최근에. 근데 홈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서 승마엔 보기가 좀 빡세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다. 코모를 건너뛸 줄은 몰랐는데. 레버쿠젠 장크트. 자, 레버쿠젠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도 장크트 강등권, 뭐 득실 엄청 차이 나고 승점 2배 차이. 뭐 홈의 레버쿠젠, 원정의 장크트는 워낙 성적이 안 좋고, 결장자도 주전키퍼 부상 말고는 레버쿠젠이 딱히 없고, 오히려 장크트 쪽이 뭐 수비, 뭐 장기 부상이긴 하지만 공격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레버쿠젠이 좋습니다.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메넨글라 좀 비긴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홈의 흐름만 보면은 최근 뭐 컵대회 포함 3연승이고, 장크트가 그래도 슈투트를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잘해요. 뭐 라이프치히랑도 비기고. 냉정하게
최근 컵 대회 0대 3으로 졌잖아요. 원정 가서.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비길 뻔 한다든가 최근에 무승부도 좀 있어서 쉽게 안 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승은 하지 않을까 레버쿠젠이 컵 대회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레버쿠젠 승에 마인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표시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마인 승은 좀 물음표로. 왜냐면 2배가 좀 넘고 원정으로 배당이 빠지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다. 자, 프랑크 메넨글라. 자, 프랑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메넨글라보다 순위는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상성도 최근에 홈에서 3연승, 뭐 6경기 무패 중이고 3승 3무. 그러니까 상성은 좋습니다. 프랑크가. 근데 승점이 6점 차인데 득점이 16골 많은 대신에 12골이 실점이 더 많거든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좀 더 좋긴 하지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는 하이덴하임 꼴찌 다음으로 실점이 많아요. 다만 득점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홈이기도 하고 메넨글라가 은근히 원정 성적이 중위권 정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버카르트, 뭐 카누주 그리고 최근에 미드필더 퇴장에 수비 부상까지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있고 메넨글라는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 몇몇 그 부상들이 있는데 비중이 낮거나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넨글라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프랑크가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하고 비겼지만 퇴장이 있었고 얘네는 근래 들어서 이제 승리가 거의 없거든요. 뭐 도르트문트나 브레멘하고 비기긴 했지만 호펜하임 레버쿠젠한테 1대 3으로 졌고 근데 득점은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홈에서 잘 안 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연패를 당해서 그렇지 득점 꾸준하고 오버도 많고 그리고 메넨글라 입장에서도 보면 최근 레버쿠젠 포함해서 2경기 무승부 뭐 함부르크 원정 비기고 그러니까 원정의 메넨글라보다는 아무리 최근에 좀 홈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 7경기째 승리 없고 그리고 홈에서 뭐 도르트문트 3대 3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레버쿠젠 호펜하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면은 그래도 프랑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메넨글라의 그 원정 득점력 때문에 예전에 뭐 4연승 할 때 다득점이 아니라서 최근에는 함부르크 0대 0, 뭐 브레멘 1대 1. 처음에 무승부 쪽으로 좀 보려 했는데 그래도 이거 프랑크 승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성도 그렇고 프랑크 승을 조금 더 볼게요. 한 6대 4 정도로. 그리고 잠깐 오늘은 29경기니까 한 사우스햄튼까지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4경기 그 정도. 자, 브레멘 미넨. 자, 미넨 같은 경우 예전 같지 않죠. 물론 잘하긴 합니다만은 원정이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1위고 도르트문트보다 한 경기 덜 치렀는데 3점 차면 유리한데 브레멘이 강등권이고 하필 뭐 미넨이 원정 무패긴 합니다. 유일하게 34득점 9실점 압도적이긴 한데 일단 브레멘이 최근 결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는 마이클 올릿의 경고 누적으로 공격에 결장이 있다. 얘도 골도 많이 넣고 어시도 많이 했거든요. 10골에 18개 어시면 어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넨이 지난번 라이프치 2대0 뭐 호펜하임 5대1로 이겼지만 호펜하임은 퇴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최근에 원정 보면 함부르크 2대2 뭐 PSV 2대1 라이프치 5대1 뭐 쾰른 3대1도 있긴 하지만 무실점 경기가 얼마나 많냐라고 봤을 땐 생각보다 무실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홈 원정 다 통틀어도. 그러니까 결국엔 실점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브레멘이 최근에 뭐 프랑크 3대 3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홈에서 뭐 4경기 무패할 때 뭐 그런 느낌도 있어서 뭐 조금 홈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브레멘이 요새 너무 안 좋긴 해요. 지금 한 10경기 넘게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다득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적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넨이 최근에 실점이 많고 그리고 일정 부분도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홈에서 라이프치 이전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브레멘은 쉬었거든요. 불과 이제 이틀 전에 열렸던 컵대회이기 때문에 홈이긴 하더라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각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전 우승 경쟁을 하는 미넨 쪽 봐야 되지 않나. 어찌저찌 됐든 이기긴 할 것 같아요. 다만 마엔이 갈지 안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컵대회 없었으면 마엔도 노릴 만한데 컵대회까지 했고 요새 실점이 조금 있다 보니 물론 함부르크 정도의 그런 홈 성적이 아니긴 해요. 브레멘이. 그래서 요것도 마엔을 좀 고민해 보겠다. 아까 레버쿠젠 마엔은 배당이 워낙 좋았어요. 2배가 넘고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미네는 원정이고. 근데 그걸 믿어봐야죠. 원정 무패 흐름 8승 2무. 브레멘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미넨 일반승만 보겠는데 그래도 미넨이 아무리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득점에서도 벌써 거의 3.5배 차이 나거든요. 브레멘이 또 득점이 높은 게 아니에요. 22골. 그나마 이제 하위권 팀들 중에 뭐 실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정도는 아닌데 미넨이 워낙 득실차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호펜하임하고 그리고 그 상성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좋아요. 최근에 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얘네가 아마 10연패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몇 연패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이 홈에서 미넨 상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펜하임,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펜하임은 뭐 아시다시피 요새 엄청 상승세인 팀이죠. 그리고 상성에서는 프라이 상대로 최근 한 6년 동안 이긴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지금 순위가 프라이보다 높고 득실도 10골 이상, 실점도 적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무엇보다 홈의 호펜하임은 7승 3패로 성적이 좋습니다. 프라이도 홈의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 6승 3무 1패로. 원정은 6번이나 졌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호펜하임이 뭐 퇴장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 미넨전 수비 퇴장입니다. 비중이 워낙 낮았던 선수고 경기를 얼마 안 뛰었더라고. 오히려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가 비중이 더 크고 공격에도 한 명 빠집니다. 부상으로. 근데 뭐 크라마니치, 아슬라니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프라이도 수비 쪽에 부상도 있는데 미드필더 출전 정지도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프라이가 좋은 정도인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득실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호펜하임 홈입니다. 호펜하임이 이 원정에서 미넨한테 뭐 졌을 뿐이지 최근에 그게 유일한 패배이기도 하고 5연승 했었고 홈에서는 뭐 라이프치, 뭐 메넨글라, 유니언 베를린, 뭐 함부르크 이런 팀들 상대로 다 레버쿠젠도 이겼고 대부분 다 3점 이상 넣었고 4점, 메넨글라는 5점. 그러니까 득점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홈에서. 괜히 호펜하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프라이는 하필 또 컵대회까지 갔다 왔고 승부차이까지 연장이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 원정의 성적 뭐 홈만큼 받쳐주질 못하죠. 홈에서는 어찌저찌 뭐 역전을 하든 뭐 꾸역꾸역 이기든 하는데 원정에서는 득점도 확실히 홈보다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호펜하임 승 가면 됩니다. 만에 하나 뭐 프라이가 조금 비빈다 오버 가시면 돼요. 근데 배당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오버를 뺄게요 그냥. 왜냐면 프라이가 결국 원정에서 득점을 못할 때 슈투트 0대1 뭐 유로파 릴 원정 0대1 라이프치 0대2 그래서 호펜하임도 최근 레버쿠젠 1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진짜 막 3득점 4득점 못하고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똑같은 오히려 이제 승배당이 더 높기 때문에 전 차라리 호펜하임 승에 마엔을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거는 물음표라기보다는
요것도 근데 프라이가 원정에서 뭐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마인드는 오늘 다 물음표를 좀 하고 묶어갈 수 있으면 묶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함부르크하고 유니온 베를린. 자, 11위 9위 싸움인데 승점 3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함부르크가 홈이면 좀 빡셉니다. 홈에서 잘 안 져요. 뮌헨하고도 비겼던 함부르크. 결장도 최근에 뭐 미드필더 한 명 추가 말고는 없고, 유니온 베를린도 수비 쪽에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함부르크 뭐 아시겠지만 전적이 많지는 않아요. 전적이 많지는 않고, 일단 최근에 무패 흐름입니다. 4경기. 뭐 3번을 비기긴 했지만 그 중에 뮌헨도 있고 하이덴하임 원정 2대0도 있고, 뮌헨 빼고는 그 4경기 중 3경기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도 볼프스전 이후에 지금 한 7경기째 무패고, 물론 무가 좀 많긴 해요. 3연속 무승부기도 하고. 근데 뭐 유니온 베를린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얘네도 6경기 중 4무 2패, 승리가 없긴 하지만 무가 좀 많고, 슈투트 원정 뭐 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무패 흐름이 긴 함부르크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르크 승부 보는데 이거는 어느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 함부르크의 일단은 그 최근 이제 무승부 득점 때문에 홈에서 0대0, 1대1, 0대0 이런 게 좀 많았어 가지고, 만에 하나 유니온이 선제골 넣든 그 함부르크가 골을 빨리 못 넣으면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배당으로는 함부르크 승을 노릴만 하지만 냉정하게, 물론 최근 2경기 연속 2득점 중이라 오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고려해서 가도록 하죠. 언더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저 위쪽에 오버 뺀 것처럼 6대4 정도로 승을 좀 더 보겠다. 그렇게 보고, 더비카운 스완지. 원래는 이제 챔피언십을 보고 와야 되는데 오늘 EPL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점 3점차. 득실 더비카운이 좋고, 그리고 홈의 더비카운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정이 좋지. 그리고 스완지는 확실히 홈이 좋지 원정이 안 좋고 해서 둘 다 뭐 홈 원정이 안 좋은 팀인데, 일단 주전기포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비 쪽에 뭐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도 많고, 기존 부상에, 그리고 뭐 미드필더 퇴장 비중이 낮긴 하지만 공격의 찰튼 모리스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해서 완전 결장은 몇 명 없지만 불투명한 선수들이 꽤 많다. 그거 비해 스완지는 이제 한 2명 정도가 공격의 결장. 근데 이제 주 공격수는 나오고, 그래서 스완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성도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은, 더비카운이 최근에 이제 4경기 무패였다가 입스위치한테 졌는데 퇴장도 있었고, 홈 성적이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1득점 이상 못하고 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겼을 때도 보면은. 그래서 스완지가 최근 연승 중이지 않습니까? 얘네도 뭐 원정이 홈만큼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홈에서는 최근 8경기인가 무패인데, 원정은 연패했다가 와포드 상대로 연패 끊고 해서 요거는 조심스럽게 흐름상 그래도 스완지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더비카운이 홈의 성적이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해서 스완지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스완지 승이 안 보여서 좀 무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스완지도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포츠머스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포츠머스는 일단 셰필드보다는 이제 득점도 많이 부족하고 실점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득실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훨씬 좋거든요. 그나마 이제 홈인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원정의 특징이 무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0번 졌기 때문에 브로미치 다음으로 셰필드 웬즈랑 패배가 가장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장기 부상자 포함해서 뭔가 기존 결장자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보츠머스는 군데군데.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좀 깔끔해요. 뭐 최근 부상 수비 쪽에 한 명, 뭐 기존의 미드필더 부상, 그리고 지난번에 뭐 퇴장도 거의 출전을 안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 결장이 없습니다. 미드필더 쪽도 그렇고. 그래서 포츠머스보다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좋은데 홈에서 진 적이 없더라고요. 3승 1무로. 마지막 홈 경기를 비겼고. 그리고 최근에 포츠머스가 보면은 프레스턴한테 이제 5경기 만에 진 것도 있고 홈에서 잘 안 집니다. 최근 FA컵 제외하면은 5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홈에서.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 뭐 홈에서 엄청난 기세 보여주고 최근 2경기도 3대1 대승을 거뒀는데 결국 지난번 미들즈브로 졌고 뭐 밀월, 사우스햄튼, 찰튼 전 하면은 지금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연패를 당했고 하지만 뭔가 물론 결장 부분도 셰필드 뭐 포츠머스도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결국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했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졌던 경기도 한 골 차도 많고 요거는 포츠머스가 그래도 홈 5경기 무패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은 셰필드 쪽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무가 좀 걸린다. 요거는 완벽한 무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홈의 흐름 보면 포츠머스 가야 되긴 하거든요. 포츠머스 프렌이 뭔가 땡기지는 않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렇다고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완벽한 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프레스턴하고 와포드. 자, 이 경기는 프레스턴이 승점도 조금 더 우세하고 3점. 득실은 거의 차이가 없긴 해요. 다만 이제 둘 다 홈 성적이 좋은데 와포드는 특히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더 차이가 나거든요.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이제 주전 기퍼가 프레스턴이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뭐 수비, 공격에도 한 명씩 있고 와포드는 공격에 완전 그 출전 정지 못 나오는 선수 미드필더 부상도 있기 때문에 프레스턴은 출전이 애매한데 와포드가 결장이 확실한 거 보면 그래도 홈인 프레스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상성도 조금 더 우세하고 자 그럼 최근에 프레스턴의 그 홈의 행보를 보면 3연패 하다가 이제 4경기 만에 연패를 끊었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잘 안 지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패배도 많고 무득점도 많고 득점을 내도 그 다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언더가 많다. 와포드도 마찬가지로 최근 7경기째 승리 없고 3경기 연속 무득점. 넣어도 한 골 이상 잘 못 넣고 그래서 그때 4연승 할 때 그 느낌이 안 나요. 최근은 엄청 승리가 없고 득점이 좀 약해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프레스턴이 홈이라고 해서 또 프레스턴 프레임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뭐 와포드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예전에 뭐 노리치도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스턴도 최근 뭐 홈에서 더비카운 0대1 패배라든가 물론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7승 5무 4패. 그래서 프렌을 갈 거냐, 언더를 갈 거냐인데 언더보다는 그래도 프레스턴이 뭐 포츠머스를 잡기도 했고 입스위치 원정 1대1 비긴 것도 그렇고 최근 2경기만 보면 살짝 올라온 것 같아서 괜히 언더 갔다 뭐 2대1 스코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최근 6연속 언더 그리고 본인들의 무득점 경기가 6경기 중 4경기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프렌 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뭐 헐시티전은 0대0이라든가 뭐 블랙번 1대1 뭐 레스터 2대1 승리 뭐 그런 거 보면 와포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홈이니까
홈의 이점을 좀 더 노려야겠죠. 프렌. 그러니까 요것도 무승부에 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프렌 보는 거는 확실히 뭐 승패보다는 무에 좀 더 가깝다 보시면 되고. 자, 퀸즈 블랙번. 일단 상성, 야구세, 퀸즈, 그리고 블랙번이 강등권에 있습니다. 득실이 당연히 밀려요. 득점이 15골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홈의 퀸즈, 성적이 좋죠. 블랙번이 홈보다 원정이 좋다고는 하지만, 근데 딱 하나 이제 변수들이 좀 있는 게, 퀸즈는 이제 공격에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이제 루만 버렐 부상도 있고,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퀸즈만 그러냐? 블랙번도 공격의 경고 누적, 뭐 부상, 그리고 기존에 뭐 부상이나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하면 오히려 퀸즈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근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퀸즈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코번트리도 잡고 찰튼하고 비기고, 렉섬한테는 좀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확실히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패배가 막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보여져요. 물론 승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블랙번 입장에서 보면 좀 빡세죠. 왜냐, 본인들이 원정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최근 원정 얘네가 몇 경기야 이게? 8경기 연속 승리 없거든요. 3연패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8경기 중에 무득점 경기가 한 5경기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최근에 코번트리도 잡은 퀸즈 쪽 봐야죠, 이건. 근데 이제 블랙번이 아까 무가 좀 있었다 했잖아요. 뭐 미들즈 0대0, 헐시티 0대0 이런 거 보면은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카트에 좀 담고, 그 다음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웬즈 미럴로 넘어가서, 자 셰필드 웬즈가 이제 꼴찌잖아요. 미럴은 또 상위권에 있고, 이러면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럴이 지금 5위인데 불과 헐시티하고 1점 차, 입스위치하고도 1점 차, 그리고 셰필드 웬즈는 뭐 마이너스기도 하고 실점도 가장 많고, 모든 상황에서 좋지 않아요. 유일하게 홈에 1승이 없는 팀이고, 미럴은 원정도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는 지금 수비 쪽 부상들도 있는데, 기존의 부상자들의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그리고 뭐 미드필더도, 그래서 미럴보다 좋을 게 없다. 미럴은 또 최근 부상이 거의 없어요. 장기 부상들이기 때문에 셰필드 웬즈가 좋은 거는 그나마 홈에서 좀 비긴 적이 많았던 점, 그건데, 최근에 셰필드 웬즈가 지금 한 9연패 정도 하고 있고, 못 이긴 지는 열 몇 경기 됐거든요. 진짜 꽤 오래됐습니다. 무승부도 최근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 뭐냐면, 지금 셰필드 웬즈가 뭐 9연패도 9연패인데 그 9연패 할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블랙번 무승부까지 하면 10경기 연속 무득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0대1 스코어도 있긴 하지만 결국 득점 못하면서 실점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셰필드 웬즈 홈이라고 하더라도 미럴이 최근 뭐 렉섬도 잡고 코번트리 원정도 아쉽게 한 골 차로 졌고, 그리고 최근에 진 거는 코번트리 원정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미럴을 가리킨다. 그래서 미럴 승 보고 마엔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배당이 2배가 넘거든요. 아마 나중에 배당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요 마엔 좀 애매한 상황들 있잖아요. 배당을 체크하고 비슷한 배당끼리 묶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셰필드 웬즈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미럴 마엔이 너무 좋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마엔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걸 노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리치 브로미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달라요. 노리치 웨스트 브로미치는 컵 대회입니다. 챔피언십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FA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리치하고 브로미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리그와는 다른데 이제 노리치 보면은 부상들이 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메카마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발부상, 조슈아 서전트도 출전 의심, 그리고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수비 쪽 저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근데 브로미치는 수비 쪽 애매한 선수 2명 말고는 공격에 1명 결장이거든요. 이러면 결장 부분은 브로미치가 좋습니다. 다만 브로미치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 12번 지긴 걸로 가장 패배가 많은 팀입니다. 원정. 그리고 상성도 반반이기 때문에 앞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최근 노리치 지난번 이제 컵대회 5대1로 잡았고 최근에 미들즈부로 빼면은 다 이겼고 무승부조차 없고, 또 홈에서 최근에 4연승이기도 하고 코번트리도 역전승에서 잡고, 뭔가 결장자가 많고 컵대회의 특성상 좀 불확실한 출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브로미치가 너무 못해요. 최근 3경기 무득점. 그나마 결장 부분이 좀 좋다고 해서 봐주려 했더니만 지난 스완지전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는데 흐름만 보면 노리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도 노리치로 빠지고. 그러니까 결장 보면은 부상도 있고 조슈아 서전스도 못 나오면 사실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리치를 보는 거 보면 브로미치가 진짜 못하긴 하나 봐요. 최근에 특히 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컵대회라는 변수 때문에 노리치 승에 마인까지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 노리치에 결장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승에 마인까지 노리겠는데, 얘가 최근에 1월 달에도 컵대회전 3골을 넣었고 메카마, 그리고 PK 없이 렉섬존도 1골 넣었고 하다 보니 아예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이제 블랙번 옥스퍼드전 2대0 3대0으로 이긴 거 보면은 그래도 노리치가 이길 확률이 좀 크지 않나. 마에는 배당 대비 진짜 노려볼 만한데 브로미치가 최근 0대3 패배가 있긴 하지만 의외로 한 골차 패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 오늘 이제 공개되는 마지막 경기 사우스햄튼 레스터 시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질차, 구독, 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사우스햄튼 레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는데 거의 반 했는데 한 30분 좀 넘었거든요. 1시간 좀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자, 사우스햄튼하고 레스터인데 이 경기도 이제 컵 대회입니다. 둘 다 이제 챔피언십이라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는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얘네가 지금 리그에서 보면은 레스터가 강등권하고 승점이 같고 사우스햄튼은 이제 6위 안으로 가려면 좀 승점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렉섬하고 1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상성은 반반이긴 해요. 다만 사우스햄튼이 요새 너무 잘한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기점으로 4승 1무, 레스터 원정도 4대3. 오늘 만난 레스터 원정에서 4대3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원정 가서도 0대3으로 지다. 그냥 4대3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반 3대0이었어요. 근데 그 후반, 그것도 막판에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전, 10분 15분 전에 3골을 내리 넣었기 때문에 극장골까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4대3이었으면 얼마 전에 있던 이제 AT가 어디였지? 베티스였나? 어디 그 원정 가서 5대0으로 이겼었잖아요. 근데 결국 홈에서 리그에선 0대1로 졌듯이 요것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4대3으로 이겼네? 그럼 당연히 이길 거다 하는데 컵대회니까 오히려 레스터가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대3에서 4대3으로 역전 당할 정도면 레스터 가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레스터도 어느 정도 득점이 좀 꾸준하고 사우스햄튼도
최근에 뭐 실점이 적은 게 그나마 이제 장점 중에 장점인데, 이게 컵 대회라는 변수를 생각하면은 고민 중이에요. 이게 그냥 흐름대로 사우스햄튼 승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레스터가 이 컵 대회를 잡아낼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결장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결장이 없어요, 사우스햄튼이. 레스터는 오히려 미드필더의 그 제임스의 햄스트링 부상,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부상에 뭐 수비 쪽에, 물론 이제 부상 당한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결장이 완전히 없는 사우스햄튼보다는 안 좋죠. 그래서 결국 뭔가 레스터의 원정의 승리를 보면서 오버를 가기에는 흐름대로 가야 된다. 저는 사우스햄튼 승무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배당이 좀 낮은 게 아쉬운데, 이것도 그래도 컵 대회인 점은 감안하면 6대4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이 헤타페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타페 비아레알. 자, 비아레알도 상위권에 있는데 헤타페가 사실 이제 득점력이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18골. 뭐 최악은 아닙니다만은 비아레알하고 25골. 그렇다고 실점이 비아레알이 더 적어요. 3골 더. 승점도 거의 20점 차이 나고. 그렇다고 헤타페가 홈 성적이 좋냐? 아닙니다. 비아레알은 뭐 홈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원정에서도 패배가 많지 않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헤타페. 그다음 뭐 마요랄의 지금 부상과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 부상까지 추가가 됐고, 뭐 비아레알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닌데, 이 누구지? 잠시만요. 알베르토 모레이로? 이 선수가 출전 여부가 그 질병 때문에 불투명한 거 빼고는 뭐 모레노는 이제 부상된 지 좀 됐고, 그리고 결장 부분도 비아레알이 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득점력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믿을 건 홈인데 홈에서 상성도 안 좋습니다. 최근에 몇 번 비긴 게 그나마 조금 희망인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알라베스를 잡고 원정에서 오히려 3경기 무패긴 하지만 홈에서 에스파뇰, 뭐 소시, 발렌시아, 셀타비고 이 중에 3경기가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흐름상으로는 비아레알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뭐 챔스도 뭐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가지고 뭐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이제 뭐 챔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 되죠. 원정이 살짝 불안한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에스파뇰, 뭐 소시, 엘체, 오사수나 다 득점을 했어요. 멀티골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헤타페의 득점력보단 전 비아레알의 득점력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헤타페는 그래도 홈에서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뭐 AT, 레알, 뭐 에스파뇰, 제가 얘기하는 팀들 다 소시, 발렌시아 다 한 골 차입니다. 홈에서 졌던 경기는 대부분 다 한 골 차예요. 패배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비아레알이 혹여라도 득점을 빨리 못하거나 뭐 선제골을 못 캔다거나 그러면은 비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비아레알 승부 보고 6대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레디비시로 넘어가서 헤라클레스 브레다. 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찌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바로 위에 있고. 근데 헤라클레스의 단점이 뭐냐면 57실점으로 브레다보다 20골 이상 실점이 많아요. 즉 득점이 조금 앞선다 한들 실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득실이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4번이나 잡았는데 4승을 하고 있지만 브레다는 아직 에레디비시 원정 유일한 승리가 없는 팀. 4무 6패.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브레다가. 자, 그럼 결장 부분을 봐야 되는데 브레다는 지난번 엑셀시오르전 퇴장 1명밖에 없습니다. 수비. 근데 헤라클레스는 뭔가 많아 보여요. 지금 공격에도 지금
경고 누적에 기존 부상자 2명에 출전 불투명 선수 1명에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은 헤라클레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홈의 브레다하고의 성적, 그러니까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긴 적이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컵 대회를 빼니까 패배가 훨씬 더 많아 보이네요. 최근 뭐 5연패도 했었고 그 5연패 중에 3경기 득점이 없고 이러다 보니 브레다도 최근에 뭐 이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 3개월 넘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야 무승부가 좀 있긴 하지만 PSV 원정도 2대2로 비겼고 뭐 트벤테 2대2, 뭐 네이면 3대4, 뭐 위트레트 1대1, 뭐 졌던 경기들 대부분 비기거나 못 이겼던 경기들,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던 브레다인데 엑셀시오르한테 0대2로 진 거 보면은 뭔가 이제 가기가 좀 빡센데 하필 또 헤라클레스가 프렌을 받았더라고요. 참 애매합니다, 이 경기. 브레다가 그 못 이긴 지 더 오래됐기 때문에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면 되는데 뭔가 헤라클레스 쪽에 결장이 좀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어서 저는 요거 오랜만에 브레다 승리를 보는 게 어떨까. 완벽하게 브레다 승보다는 헤라클레스도 그래도 상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브레다 승무로 보되 묶어갈 게 있으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아레알도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럼 비아레알하고 묶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애매한 것들 중에 승이 좀 더 보이는 것들 6대4까지 가긴 그렇고 상성이 압도적으로 밀려서 5대5 정도로 보는데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무승부를 갈지 브레다 승을 갈지는. 왜냐면 앞에 포츠머스가 지금 애매한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얘네랑 묶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승무를 보더라도 승에 좀 더 가까운 게 있습니다. 퀸즈처럼 퀸즈는 승에 좀 더 가깝고 비아레알도 승에 좀 더 가깝고 오히려 브레다나 아니면 아까 뭐 어디였더라? 프랑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승리가 없어서 브레다 승에 조금 더 손이 가는 거지. 냉정하게 브레다 불안합니다. 자, 마르세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세유 아약스. 마르세유 아약스야.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도 좀 더 좋고 그리고 스트라스하고 승점이 9점 차인데 일단 득점 차이가 실점은 같습니다. 득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고 특히 홈의 성적 엄청 좋죠. 그리고 스트라스는 홈에 비해 원정이 실점도 더 많고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마르세유의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결장이 거의 없다. 뭐 스트라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두쿨의 이제 퇴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물론 최근에 홈에서 스트라스하고 많이 비기긴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 0대5로 파리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홈이라는 점. 그리고 얘네 뭐 챔스도 진작에 성적이 안 좋았어가지고. 자, 그럼 최근에 이제 리그 보면은 파리 FC 비기고 뭐 파리한테 지고 마르세유가 최근에 제가 갔던 경기들 약팀하고는 다 못 이겼거든요. 툴루즈 뭐 낭트 그때 어디였냐 또 파리 FC 말고 한 팀 더 있었는데 뭐 메스였나 어디였나. 근데 스트라스는 약팀이 아닙니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르아브르전도 1대2로 졌고 뭐 모나코 3대1, 파리 1대2. 지더라도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오버가 많습니다. 즉 마르세유도 뭐 못 이기긴 했지만 결국 다득점으로 오버가 났던 경기들이 2대2 스코어, 뭐 툴루즈, 뭐 메스, 뭐 그리고 낭트한테 0대2로 질 때는 퇴장이 있었고 파리 FC도 2대2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 마르세유 승보다는 저는 오버 쪽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 왜냐면 스트라스도 리일 원정에서 4대1 대승도 거뒀고, 물론 원정에서 득점을 많이 했던 적이 별로 없긴 해요. 홈보다는 확실히. 근데 최근에 득점이 꾸준했고, 또 마르세유는 저랑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서 꼭 갔을 때 뭔가 무승부가 많이 뜨더라고. 특히 2대2 무가. 안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오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승 가실 분들은 승패로 간다면 뭐 스트라스 승 가기보단 마르세유 승 가는 게 좋죠. 왜냐면 7승 2무 1패고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르세유 승무에 오버를 같이 가는 걸로. 근데 오버 배당이 마르세유 승보다 살짝 낮기 때문에 거의 반반 볼게요. 거의 반반. 홈이라 승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오버랑 반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승무를 반반을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라치오 아탈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은 좀 넘을 것 같네요. 이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경기가 요만큼 남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자, 라치오 아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최근에는 1승 1무긴 한데 아탈이 근데 거의 얼추 비슷한 정도?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아탈하고 승점 6점 차인데 아탈이 득실이 득점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실점도 적고. 그나마 이제 홈의 패배가 적다는 건데, 아탈은 원정에서 이제 홈만큼 성적이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라치오가 일단 자카니, 뭐 페드로 부상 중이고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해서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탈란타도 케텔라라가 지금 그 무릎 부상에, 스카마카도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데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 얼추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라치오가 최근에 패배가 많지 않아서 볼로냐 원정도 비겼고 유벤하고도 비기고, 최근에 무가 좀 많거든요. 라치오 뭐 홈에서 승이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아탈은 결국 그 최근 컵대회 유벤도 3대0으로 잡고, 뭐 일정이 라치오가 볼로냐 원정 생각하면 조금 더 아쉽긴 합니다. 물론 연장을 안 가고 바로 승부차기를 가긴 했는데, 이게 홈에서 대패를 했던 경기는 코모 나폴리밖에 없긴 하거든요. 0대3 0대2. 그리고 아탈은 확실히 원정이 불안해요. 코모전도 겨우 비겼고 퇴장 있었고, 그리고 뭐 피사 1대1, 제노아 1대0 이러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유벤 잡고 뭐 파르마 4대0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 케탈레도 그 최근 부상이고 하기 때문에 라치오가 뭐 부상들이 있긴 하지만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라치오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인가 생각이 들어요. 전 무 보겠습니다. 무.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세비야 알라베스.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팀이 세비야긴 하거든요. 둘이 뭐 순위도 비슷해. 그리고 뭐 득실도 거의 비슷해. 세비야가 득점 많은 대신 실점이 많으니까. 자, 근데 알라베스 원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부상자들, 뭐 수비에 출전 정지도 있긴 한데, 알라베스도 수비 경고 누적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알라베스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결장 부분이. 근데 세비야가 어쨌든 최근 이제 홈에서 2경기 무패, 지로나전도 결국 비겼고 4경기 연속 득점 중이라는 게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다. 왜냐면 얘네가 지난번 홈에서도 헤타페한테 무득점으로 졌거든요. 뭐 그 전에 원정에 에스파뇰을 잡긴 했지만
득점력이 좋지 않습니다.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6득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홈의 세비야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세비야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홈이라서. 알라베스는 또 지난번 에스파뇰전 이겼어가지고 한번 이겼기 때문에 세비야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슈투트하고 켈른. 그리고 상성은 뭐 세비야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2무 1패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20년도 이후 보면 1승 3무 1패이기 때문에 뭐 반반이죠, 반반. 자, 슈투트 켈른. 자, 슈투트가 5위입니다. 그리고 켈른이 10위. 당연히 득실 슈투트 좋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서 7승 2무 1패면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뭐 켈른이 원정 성적도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결장자도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켈른이 물론 최근 부상이 뭐 한 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에 뭐 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결장 부분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든 면이 슈투트가 좋다. 상성도 조금 더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는데 켈른은 예전에 슈투트를 많이 이겼지 최근에 이긴 적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슈투트의 최근 홈 성적 뭐 미넨한테 진 것 빼고는 없죠. 유로파도 그렇고 엄청 잘합니다. 유로파 일정도 뭐 아직 남아있고 장크트한테 진 게 좀 5연승을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뭐 물론 켈른도 쉽게 안 지는 팀이긴 해요. 뭐 프라이도 한 골, 라이프도 한 골. 뭐 언제냐 미넨한테도 뭐 전반 1대1이었고 얘네도 보면은 무득점보다는 득점했던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슈투트가 홈이기도 하고 저는 요거는 슈투트 사이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배당이 너무 안 좋다. 1.33이면은 켈른이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못하긴 하지만 뭐 도르트문트도 한 골 차로 진 적이 있고 최근 프라이, 라이프치, 뭐 유니온 베를린 대부분 한 골차 경기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마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슈투트 승은 보지만 슈투트도 이제 호펜하임, 뭐 유니온 베를린 뭐 1대1, 0대0으로 비겼던 전적도 있고 프라이도 결국 1대0 승리였기 때문에 슈투트 승은 보지만 앞에 마엔 물음표처럼 그 정도 할 정도는 느낌은 아닙니다. 뭐 배당은 꽤 좋긴 해요. 2배라서. 그래서 차라리 3.5기 때문에 배당을 높인다면 언더 쪽으로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켈른이 다득점을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많이 넣어도 한 골이고 슈투트도 뭐 근데 얘네 보면 또 다득점한 적도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배당 대비 오버가 좋기 때문에 일단 슈투트 승만 볼게요. 요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엑셀시오르, 알크마르. 자, 알크마르는 순위가 더 좋긴 한데 불안합니다. 불안해. 뭐 득실도 더 좋고 승점도 더 높고 뭐 다 좋고 뭐 원정 성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한데 뭔가 불안해요. 지금 경고 누적, 코프메이너스의 경고 누적, 그리고 주전기포도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고 기존에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하면은 많진 않은데 엑셀시오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장자가 자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비기기도 했고 몇 번 잡기도 했고 해서 둘이 만나면 오버가 좀 많았더라고. 특히 최근에 엑셀시오르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텔스타전부터 지금 5경기 무패 뭐 1승 4무긴 하지만 아약스랑도 2대2로 비겼고 알크마르 원정도 비겼고 트벤테랑도 비기고 하필 오늘 만난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비겼던 엑셀시오르. 그래서 알크마르도 지난번 아약스랑 비기긴 했는데 얘네 보면은 뭐 상당히 불안하긴 해요. 최근 텔스타 1대0 말고는 원정에서 승리도 없고 뭐 즈볼로, 포르티나, 뭐 헤이렌베인 다 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알크마르가 엑셀시오르가 뭐 잘해서 뭐 진다기보다는 엑셀시오르도 이기긴 좀 힘들 거라 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알크마르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무 가는 게 맞다. 무 또는 패스. 엑셀시오르가 뭐 더 좋다고 해서 뭐 프랭 가기에는 아약스전도 지다 비긴 거고, 텔스타하고도 비길 정도,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실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은 얘네도 뭐 무패긴 하지만 무가 많았던 거, 그리고 알크마르도 뭐 운이 안 따라줬다 봐야죠. 그래서 묻지거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진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자, 에스턴 10경기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시간 반 안에 끝내면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30경기가 안 되는데. 자, FA컵입니다. 에스턴 뉴캐슬. 뭐 아시겠지만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 잠깐만요. 왜 에스턴 뉴캐슬이 안 보이지? 아, 보이네. 자, 32강 에스턴 뭐 미드필더 라인에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존 맥긴, 그리고 뭐 틸레만스,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부상도 있고. 근데 뉴캐슬도 보면 기마랑이스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뭐 조엘 린턴, 그리고 수비 쪽에도 기존의 부상자들이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다고 봐요. 다만 에스턴 빌라가 확실히 홈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더 좋기도 하고. 지금 리그의 성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턴이 3위, 근데 뉴캐슬은 10위입니다. 에스턴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승점이기도 하고, 지난번 브라이트전 결국 이기면서 연패는 안 당했고, 왜냐면 그 전에 3연패죠. 브랜드포드랑 에버튼한테 연패를 당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뉴캐슬이 지난번 토트넘을 잡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꽤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있었고, 홈에서마저 에스턴한테 졌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컵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스턴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에스턴이 다음 일정이 이제 뭐 리즈하고의 홈 경기인데 아직 일정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굳이 뭐 리그 때문에 뭐 이 32강이라고 뭐 아주 버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리그컵보다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자, 릴하고 브레스트. 여기도 조금 차이가 있죠. 7점 차 승점, 그리고 득실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릴이 이 홈 성적이 브레스트의 원정 성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론 이제 상성을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3연승이기도 하고, 홈에서 진 적이 없네요. 7승 2무. 아마 친선전은 졌던 것 같긴 한데 리그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릴이 결장자가 좀 있더라고. 수비 쪽에 경고 누적 2명 빠집니다. 기존 부상자 포함한 3명 결장. 그리고 공격에도 보면은 기존의 부상자들이긴 한데 한 3명 정도. 근데 뭐 올리비에 지루, 그리고 뭐 기존에 좀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도 꽤 많아서 수비 쪽 결장이 좀 크지 않나. 오히려 공격보다는. 그리고 브레스트도 수비 결장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공격에도 최근 이제 뭐 경고 누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뭐 릴보다는 조금 좋을 수는 있어도 뭐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브레스트도. 자,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원정에서 4경기 승리 없고 실점도 멀티골 이상 계속 먹히고 있고, 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최근 뭐 5연패도 했었죠. 컵대회 포함. 네, 냉정하게 이제 리그로만 보면은 4연패 뒤에 무승부를 했는데 그 5경기 1무 4패 할 때 동안 4경기가 득점이 없고 1경기는 1득점해서 오히려 브레스트가 더 좋아 보이는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땐. 더군다나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 그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릴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배당이 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
아무리 이제 브레스트가 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뭐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브레스트가 뭔가 한 건 해낼 것 같다 해서 뭐 역배를 가건 프렌을 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릴 홈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잘해왔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전 패스합니다. 배당 대비. 결장도 좀 있고 해서. 자, 아약스 포르티나.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살짝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일단은 아약스가 포르티나 상대로 진 적은 없더라고. 6승 1무. 이게 다 최신 경기들이고 최근 경기들이고 아약스는 지금 잘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뭐 챔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뭐 좋지 않았고 리그만 보면은 최근 한 9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승 3으로 무가 좀 있죠. 근데 실점도 어느 정도 꾸준해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포르티나 입장도 보면은 최근에 뭐 PSV전 한 골차, 뭐 알크마르 4대3 잡고, 그러니까 홈에서 아약스한테 1대3으로 지긴 했는데 최근에 경기 보면은 다득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버가 꽤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 아약스가 당연히 득점도 높고 실점도 적고 뭐 홈이기도 하고 뭐 포르티나가 원정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결장자도 거의 없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 오히려 포르티나가 주전기법 부상에 뭐 수비 쪽, 뭐 미드필더, 공격에도 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뭔가 배당 대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가긴 가야겠죠. 뭐 실점이 좀 꾸준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대부분 다 원정이었고 홈에서는 나름 뭐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잘해야 뭐 한 골 정도 넣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몰라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또 3.5를 줘가지고 애매한 게 2대2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 아약스가 고헤드 엑셀시오로 내이면 그러면 결국 3.5 기준 5번인데 포르티나가 또 최근 뭐 2대2 2번 뭐 1대2 2대1 이런 스코어 보면 조금 갈등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3.5 기준 애매한 오버를 가기보단 확률이 높은 그냥 아약스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포르티나의 최근 이제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마헨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아약스가 뭐 그렇다고 9경기 무패긴 하지만 그 중에 무실점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하필 또 대부분 홈이긴 해요. 2대0 스코어가. 폴란담, 페노르트, 흐로닝은. 이러면 또 노려볼만 하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마인승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진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인테르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잘하면 30분 안에 마무리할 30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밖에 안 됐네. 자 1위입니다. 인테르. 유벤이 상대하기에는 좀 빡셀 수 있습니다. 득점도 16골 차이 나고 실점도 한 골이 적고 그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유벤이 홈에 무패지만 원정 무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장자도 크게 없고 둠프라이스의 출전 여부만 좀 불투명하고 유벤은 지금 블라위치 여전히 부상 튀랑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최근에 4대4로 비긴 게 있습니다. 홈에서 인테르가 유벤은 거의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뭐 근소하게 우세긴 한데 둘이 붙었을 땐 뭐 무승부도 많이 나왔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인테르의 5연승 그리고 아스날전 패배 말고는 없죠. 대부분 패배가 챔스 패배예요. 챔스. 리그만 놓고 보면은 AC 밀란전 이후에 지금 그때 6연승하고 한 번 비기고 다시 5연승. 즉 12경기 무패죠. 엄청난 전적입니다.
그리고 유베는 지난번 라치오전도 리드를 내주다가 비겼고, 컵대회긴 하지만 아탈 원정 0대3 패배. 그리고 예전에 칼리알리한테 진 적도 있고, 그래서 원정은 더더욱 불안하죠. 이러면 인텔의 승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팀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퇴장 변수, 아니면 인테르도 최근에 피사한테 2골 먹혔다든가, 나폴리전도 결국 비겼었고, 뭐 레체 한 골차, 이런 거 생각하면 유벤도 아예 못 비빌 사이즈는 아니죠. 냉정하게 리그만 보면은. 그래서 승을 조금 한 6 정도로 보고 무승부를 한 4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레알 소시에다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레알이 2위고 소시가 8위인데, 자, 레알 같은 경우에는 바르샤하고 1점 차. 그리고 바르샤의 그 0대4 패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AT한테 아무리 원정이어도 그 기포의 실수가 좀 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깨진 것 같고, 또 보니까 바르샤가 이제 실점도 좀 많이 하고 수비 쪽이 좀 약하다 하잖아요. 확실히 수비 보강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격에서 안 풀리면 뭐 수비는 그냥 뚫리니까. 그리즈만이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루크먼이 이제 뭐 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방 먹였죠. 그리고 그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됐다. 욕심 부리지 않고 이런 골 넣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와, 이게 완전 연결도 좋고 마무리도 좋고 질만했다 진짜. 그 하이라이트 보면은. 자, 레알이 쫓아갈 수 있는 이제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이기고 바르샤가 뭐 내일 바르샤 경기가 있나? 지면은 이제 또 역전되기 때문에 득실은 여전히 바르샤가 좋긴 합니다만은 홈에서 10승 1패. 소시는 원정이 한참 못 미치죠. 근데 이제 벨링엄의 부상과 호드리그의 출전 여부 불투명이 있긴 한데 소시가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기존의 쿠보, 바라네차의 부상이 있는데 멘데즈의 출전 정지까지. 아마 멘데즈가 언제였더라? 아무튼 소시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경기 수로 치면은 한 10경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경기. 7승 4무. 최근 빌바오 원정까지 이기면서 컵대회이긴 하지만 3연승. 근데 물론 엘체, 알라베스, 빌바오, 셀타, 바르샤 다 실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11경기 중 최근 빌바오 1대0 빼고는 10경기 다 실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버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까지 2대0으로 이기면서 지난 라이오전 우리가 이제 거의 극장으로 이겼을 때 메인을 적중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또 어찌저찌 이기는 거 보면 그래도 레알은 레알이다. 그리고 결장자가 소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레알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워낙 이제 소시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배당 대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컵 대회도 한번 3대4로 진 적이 있었고 25년도에 뭐 비긴 적도 있고 유독 컵 대회에 좀 약하긴 했어요. 리그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어서. 리그로 치면 최근에 진 적은 6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소시가 어찌저찌 이기긴 했지만 꾸준하게 실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멘데즈까지 결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레알 원정이면 좀 빡세지 않을까. 레알 승 봅니다. 근데 마인까지 못 보겠다. 소시의 흐름 때문에.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은 뭐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죠. 뭐 비아레알이나 이제 발렌시아처럼 무실점으로. 근데 홈에서는 오히려 라요처럼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승만 보는 게 맞다. 어느 후보는 모르겠어. 이게 3.5를 줬기 때문에 냉정하게 치고받고 하면은 또 오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소시 생각하면 오버가 맞는데 결장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합니다. 레알도 원정에서는 3.5 기준 오버가 많은데 홈은 의외로 그렇게 막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일반승 보고 마인이 2배가 넘어서
상당히 좀 갈만한데 소시의 흐름 때문에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흐로닝은 위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하고 10인데 일단은 흐로닝원 같은 경우 위트한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려요, 홈에서. 그리고 흐로닝원 입장에서 보면은 불과 4점 차입니다. 득실은 오히려 위트레드가 조금 더 좋고, 다만 이제 홈의 이점을 좀 살려야 될 게 크죠. 결장자도 거의 없고, 오히려 위트 쪽이 지금 수비 부상, 뭐 미드필더 출전 정지, 공격의 기존 부상자들 하면은 확실히 좋으니까 흐로닝원이. 다만 최근에 이제 오히려 원정 성적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물론 홈에서도 4경기 무패를 했었는데 최근에 3연패를 당하다 보니 제일 아쉬운 건 PSV 이전이죠. 1대0으로 이기다 이제 1대2로 졌던 거. 근데 그전에도 홈에서는 쉽게 잘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위트가 뭐 네이메언을 이긴 게 좀 크긴 해요. 제가 지난번 네이메언 하나 틀리긴 했는데 왜냐면 위트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뭐 컵대회 포함 6연패도 했고 최근에 뭐 8경기 무승도 하고 오랜만에 이긴 겁니다. 네이메언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3연패 중인 흐로닝언을 좀 더 높게 보고 싶지만 3연패를 하더라도 위트가 한번 그 무승을 깼고 상대가 엄청 잘하는 네이메언이었기 때문에 결정자가 뭐 출전 정지도 있고 부상도 있긴 하지만 불안해요. 이런 경기는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흐로닝언이 배당이 훨씬 더 낮긴 합니다만은 위트가 한번 그걸 뚫었기 때문에 결장자가 많아도 모릅니다. 그전에도 졌던 경기들 한 골차가 많았어요. 무승부도 은근히 좀 있었고 해서 뭐 연패를 3연패를 끊고 이제 뭐 4연패를 막아낼 수는 있지만 이기면서라기보다는 무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상성도 밀려서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경기. 그렇다고 뭐 위트 프렌을 가자니 지난번 한 번 이긴 거 갖고 가기엔 좀 애매하고 정배를 준 이유는 다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버풀 브라이튼. 자, 원래라면은 이제 한 3, 4시에 하거든요, 제가. 근데 좀 오늘은 저녁에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왔고 조합까지 짜려면 내일은 기존대로 한 3, 4시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리버풀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 리버풀이 좋습니다. 최근 3연승. 근데 이게 FA컵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리버풀이 6인데 브라이튼은 14위거든요. 득실은 당연히 이제 리버풀이 좋죠. 근데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근데 어쩔 수 없이 홈이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유일하게 이제 홈 무패였던 썬더랜드를 처음으로 잡기도 했고, 뭐 맨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좀 아쉽게 진 거고, 요새 리버풀이 거의 잘 안 졌기 때문에 특히 홈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브라이튼은 그나마 홈에서 좀 잘했던 팀인데 최근에 뭐 원정도 몇 번 잘하긴 했습니다. 맨시티전 비기거나. 근데 최근에 풀럼, 뭐 크리스탈 레스턴, 특히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진 건 좀 타격이 있다. 뭐 컵 대회상 뭐 롯데로 놀릴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리버풀 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뭐 마인까진 모르더라도. 해서 다음 일정이 노팅엄 원정인데 뭐 일주일 정도 남았고, 그래서 FA컵이기 때문에 리그컵이 아니고 리버풀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라이튼이 지난번 맨유를 꺾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 운도 좀 따라줬다 봐요. 왜냐면 전반에 일찍 골이 터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경기 파리 FC의 랑스입니다. 자, 이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냐? 어제
PSG가 졌습니다. 제 메인도 날아갔죠. 근데 랑스한테는 기회다. 지난번 랑스가 기회를 준 거는 그 마르세유 원정이었나? 1대3으로 지면서 이제 그때 연승에 제동이 걸리고 그때 아마 한 거의 10연승하고 있었거든요. 컵대회 포함. 그래서 이제 파리한테 내줬던 건데 다시 이제 파리가 기회를 줬죠. 우리가 질 테니 너는 1위 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1대3으로 그 스타드렌한테 지고 이강인을 주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도 생각하는데 이제 항상 교체로 나오는 적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교체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랑스 입장에선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1점 차 앞서기 때문에 오늘 경기 중요하고 파리 FC 원정이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랑스는 원정 성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파리 FC는 좋은 점이 이제 결장이 거의 없다는 건데 최근 오히려 랑스 쪽이 지금 지난번 스타드렌을 잡긴 했지만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마엔 그때 고배당 적중한 게 이거잖아요. 퇴장 당했는데도 마엔을 해줬던 16.7배. 그게 지난주 토요일 아닌가? 지난주 토요일 진짜 메인도 적중하고 진짜 좋았었는데 그죠? 그때 전국적으로 날씨가 그 막 눈이 왔었나 아무튼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근데 이제 절호의 기회죠. 근데 퇴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수비 부상자들, 근데 미드필더와 공격 라인이 결장이 없어요. 이러면 파리 FC가 최근에 뭐 마르세유랑도 비기고 그리고 리그로 치면 4경기 무패입니다. 앙제, 오세르 0대0, 낭트 2대1, 그리고 파리 상대로도 1대2로 치고 나름 이제 뭐 쉽게 안 주고 그런데 냉정하게 홈 성적만 보면 7경기 승리 없어요. 4무 3패. 그리고 그 4무 3패 중에 무득점 한 경기가 한 3경기 되고. 근데 랑스는 스타드렌 퇴장이 있었지만 3대1 승리. 그리고 최근에 진 건 마르세유 원정밖에 없고. 원정에서도 멀티골 이상을 꽤 많이 넣기 때문에 득실도 좋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기면 실점도 2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정이긴 하지만 랑스를 보고 만에 하나 랑스가 뭐 또 지는 경우 아니면 이겨도 가까스로 이기거나 뭐 마르세유처럼 2대2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올림픽 리옹한테 3대3 비겼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언더보다는 오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리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오버는 배당도 조금 더 승보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자 1시간 반 안에 마무리했습니다. 가까스로 원래 1시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 해서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골라갈 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수가도 적고 선택의 폭이 적어서 조금 애매하고 좀 힘들었던 게 많았는데 오늘은 폭이 넓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운을 받아서 오늘은 고배당도 한번 노려보고 할 테니까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고 저녁에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왔기 때문에 내일은 예정대로 오후 3, 4시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확한 시간은 또 내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나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려드리고 저 마인승은 물음표로 올려드릴게요. 그냥 저거 고민하다가 또 지난번처럼 이제 한번 못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올린 줄 알았는데 저 마인승은 그냥 물음표대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정해지면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올려드리고 조합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마 5시 전까지는 뭐 마무리 될 것 같고 좀 빠르면 그 전에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시고 이제 후원하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뭐 후원 관련해서 하실 분들은 수부로 오셔가지고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에 쏘셔도 돼요. 제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냐 방송국에만 안 쏘면 됩니다. 방송국에 쏘는 거는 확인이 좀 애매해요. 다시 보기는 이런데 남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 나가시기 전에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일찍 들어가는데 내일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